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 파도 무소속 당선자, 특히 홍준표 대표의 복당 문제가 될까요? 자, 참 두 사람 관계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이런 사람들 대통령 후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정말 저 사람 내가 뇌물 관련해서 수사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위 꾸렸는데 대선 후보,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 뽑을 때까지는 이 사람 복당 안 시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도 나오고 사실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좌파 이중대 흉내내고 있다 이런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요. 이런 감정 가지고 한 배 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그 김종인 씨의 오만, 독선, 그리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본인의 뇌물 감옥간 전력 2개가 그게 폭로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면 더 혼란이 올 것이다. 뇌물 브로커 전력이 있는 사람을 들여서 또 80을 넘은 분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다. 그런 자생력 없는 당이라면 당을 해체해서 다시 해. 아니 세상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화에 당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유권자의 사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꾸 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정책은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할 뭐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한 게 없고. 오늘 당명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 세 분은 이미 뭐 시효가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당 안팎에 많은 이제 그 반발이 좀 있었고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거기다가 또 40대의 경제 전문가로 대통령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서 이 대통령 후보 만드는 과정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끌고 본인 생각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많이 야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옳지도 않지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시효가 지났다고 한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큰 자산들입니다. 예, 차지영 교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짜르와 독고다이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예. 생캐릭터가 두 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좀 제가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이 좌파 이중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걸 아마 그런 혁신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사회적 약자의 동행이라는 건 사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동안 쭉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추진해왔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니까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입법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서민이 당당한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이 약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식의 그걸 갖다가 다 좌파로 본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 있는 조금 이런 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덜셈의 정치를 해야 되지 뺄셈의 정치를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총질을 한다고 해서 지금 뭐 복당 언급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치는 식의 생각은 그런 식의 리더십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복당 어렵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마음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러니까 비대위죠. 비대위에서 이제 그 안건을 올라오면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뭐 9명이니까 뭐 사실은 투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다만 이제 당의 정책 노선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좌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하신다면 사실은 복당 신청을 안 하시겠죠.
그런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본인 심산에 따르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테니까. 근데 저건 사실은 약간은 이제 감정적인 서로 표현 같고요. 예. 저는 어느 정도 대선을 향한 그 국면이 전환되고 당내 정비가 되면 복당을 굳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왜냐하면 대선 룰에 이제 국민 당원 투표가 70%또 국민 경선 30%이기 때문에 이런 룰 같은 거를 좀 바꾸고 이런 정비를 한 이후에는 아마 좀 복당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전망은 어떤가요? 홍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굴러온 돌이죠. 내가 터줏대감인데 굴러온 돌이 왜 박힌 돌을 빼내냐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 대표가 나갔는데 왜 지금 내가 이미 들어와서 박혀 있는데 자꾸 굴러온 돌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40대 경제 전문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수해서 대통령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해서 대통령 됐죠. 다 재수 삼수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갑자기 혜성같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혜성같이 나타나는 대통령 후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지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뺄셈 정치하지 마시고 당내 자산들을 자꾸 이용하시면서 경쟁시켜서 그 과정에서 뭔가를 뽑아내야지, 자꾸 자신의 마음대로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헌신짝 다른 사람들 내버리듯이 다 내버리고 새로운 거 창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현실론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군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적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총칼로 됐죠. 현근택 부위원장.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한은 복당이 쉽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뭐 표결까지 간다 그러지만 방망이 든 사람이 안 두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비대위원들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청년 여성들 있는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마 홍준표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내년 이후에 4월 이후에 복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밖에서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떠들고 이러면 주목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당 안에 있는 분들은 아마 얘기하고 싶어도 잘 못할 거예요. 좀 지나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배제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오히려 밖에서 계속 떠들면서 주목을 끌고 언론의 주목을 끌면서 뭐 본인의 인지도도 올리고, 그리고 대권 일단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년 4월 이후에 복당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확정이 언제쯤일까요? 원래 3월부터 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럼 뭐 그건 일정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에서 정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당대회를 하면 재보선까지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당대표를 대권 후보 선출하는 거는 당대표를 뽑고 그 이후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당원상은 4개월 전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 4개월 그러니까 전. 11월 달에 확정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확정이면 그 전에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이니까요. 그 전에 예. 이제 예비 후보 또 제도가 있어서 네. 그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사실 8개월 전부터 예비 후보제가 운영될 수 있거든요. 8개월이면 3월이네요. 3월 달로부터 8개월이니까요. 2022년 3월 달부터 8개월 전이니까. 예. 그래서 4월에 복당해도 그래도 가능하긴 하군요. 그럼요. 충분하죠. 그래 한번 지켜봅시다.